지역 소생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도시개발 그리고 부동산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우리 경제에서 이 경제 문제에서 특히 청진기를 곳곳에 제대로 대고 있는 김원장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오는데 KTX가 동대구역에서 섰습니다. 그래 저희 네. 못 오시는 줄 알고 네, 그 다른 거 준비하고 막 대본 준비하느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아주 친절한 택시 기사분 만나서 잘 왔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김원장 기자가 2023 작년까지는 KBS 기자로 네, 하다가 퇴사를 했죠. 네. 그러면 KBS에서 소멸되신 거. 명예퇴직했는데 뭐 28년 3개월 아유. 일하고, 네, 그런데 그 마지막 기사가 네, 지방 소멸에 대한 거였죠. 그랬습니다. 저 네. 아주 의미 있게 봤는데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단양에 가셨어요. 네. 저기서 단양에 있는 뭐 유일한 지적했던 병원 거죠? 문을 문을 닫았고. 닫았고 네. 이렇게 사라지면 이런 생활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문을 닫는다. 네, 병원이나 공연장이나 네. 네, 저기 이제 한 3천 명이 한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 보세요. 슈퍼 들어갔는데 네. 분유는 아예 안 팔아요. 아하. 지금 아이가 동네에서 없으니까. 아이가 사라진 적이 너무 오래되니까. 네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2,000명선이 의원이 사라집니다. 2,000명이 아하. 마을이 2,000명이 예. 안 되면. 지금 뉴스 리포팅 듣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1,000명, 네. 1,000명은 정말 마을에 이제 주유소가 사라집니다. 네. 미용실이 사라지고 더 우리 생활에 목욕탕이 사라지면 그러네요. 예. 남는 거 뭐 있겠습니까? 이제 슈퍼하고 식당만 남습니다. 아하. 그렇게 조그마한 되면은 슈퍼하고 식당만. 네. 그럼 그런 생활 기반 시설들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질 테고. 네. 그러면 재정이 예산이 네. 다시 투입돼야 되고 그럼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가 않죠. 아하. 사람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제가 저거 취재하면서 느낀 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일상을 살면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니까 자꾸 공공의 영역이 커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주 같은 데도 마지막에 있던 목욕탕이 사라지니까 네. 군청이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아. 목욕탕 담당 계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러네요. 거지만 예. 문제는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네. 장애 갖고 계시거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이면 아주 사우나까지 있는 좋은 목욕탕을 사용하십니다. 장수군 얘기죠 지금. 예. 장수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빨래방 같은 것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재정이 투입돼서 군청이나 이런 데서 주민분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운영만 하십니다. 네.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공이 정말 깊이 개입해서 국민들이 부족한 부분들까지 그 복지를 채워주는 게 이제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지역에서. 소멸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뭐 미국보다도 2배, 3배씩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가 1년에 100조 원씩 벌어들입니다. 국부펀드로요. 560만의 나라인데 1년에 100조 원을 네. 국민들 펀드가 벌어들이니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하죠. 예. 국민들 곳곳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면 미용실이 있는데 네. 미용실은 민간이 운영하죠. 근데 가만 보면 거기 정부가 쿠폰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석 달에 한 번 9,000원짜리 쿠폰을 주면 네네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10,000원의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1,000원만 본인 네. 부담금을 내고 사실상 민간이 하고 있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데 자꾸 이제 1,000명, 네. 5,000명, 10,000명 이렇게 인구가 소멸 위기로 가면 네네네. 그러면 재정 투입이 당연히 그렇군요.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어도 소방차가 한 3대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0명 있는데도 소방차 한 대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인당 예산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목포시가 제가 저거 취재할 때 1년 예산이 1조입니다. 예. 목포가 20만인데 네. 무주가 목포의 10분의 1, 10분의 1 2만 인데. 명입니다. 네. 그러면 재정은 1,0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4,000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주시 한 명에게 들어가는 재정이 목포 시민 똑같은 우리 국민인데 목포 시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재정의 4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 소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 됐을 네. 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이제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선해야 된다. 그래야 좀 비등비등해질까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선. 사실은 네. 지역에 계시니까 저도 고향이 지역이고 네.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만 따로 지원해야 될 게 아니고 네. 서울 개발 좀 그만해 주세요가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울 개발 서울만 너무 집중적으로 네. 지금 사실 이 대통령이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 투입을 한다고 해도 서울에 1,000원 투입하고 지방에 100원 투입하는 걸 서울에 1,000원 투입하고 지방에 150원 투입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고 하지만 지역이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뉴스로 그걸 했었습니다. 아, 오히려 지역이 더 높다. 근데 지역이 줄어드는 이유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산만 같은 경우에 부산을 흔히 뭐 노인과 바다 맞습니다. 정말 네. 우울한 표현인데 네네네. 이제 노인하고 바다밖에 남지 않았다는. 작년에 보면 인구 유출 중에 100명이 도심으로 빠져나가면 78명 네. 청년입니다. 대부분이 청년이네요. 청년입니다. 네. 네, 청년이 빠져나가니까 정부가 할 일은 음. 예를 들어 기업도 서울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니까 네네네. 모든 게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서울을 더 집중 개발하면 이게 시장 원리죠. 네. 그건 기업이 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을 잡아주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이라도 음. 지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 개발 그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서울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하라. 그렇습니다. 적당히 좀 해야죠. 저도 서울 살지만 네. 서울 이렇게 이런 네. 시간이 있으면 뭐 더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 네. 딱 한 도시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 나라가 찾아보십시오. 네네네. 앵커께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네. 그중에서 도시 개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부동산 관련한 얘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7월 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거든요. 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저 상황.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예. 돈이 부동산에 너무 잠겨 있어요. 네. 돈을 근데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은행에서 빌려서 했잖아요. 제가 그 사례입니다. 그러시죠. 집의 일부분은 은행이 소유하고 계시죠. 네. 부엌하고 방 하나 정도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 명의도 아닙니다. 그렇게 네. 은행에서 빚진 돈이 2천조 원입니다. 우리가 2천조요? 2천조 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2,200조 GDP가 2,200조 생산하는 나라. 네. 네. 2,200조 생산. 지난해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가처분 네. 소득이 700조였습니다. 700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700조를 쓸 수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빚을 2천조 원을 지고 있습니다. 저 돈이 만약에 증시로 네. 기업으로 투자로 이어졌다면 네. 근데 저기 집에 잠기면 네. 그냥 콘크리트에 잠겨버린 겁니다. 네. 방바닥 깔고 앉는 거네요. 처음에 네. 한번 분양을 할 때 그때 GDP가 그만큼 뭐 5억짜리 아파트다 5억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부터 그게 5억, 7억, 8억, 10억이 돼도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네요. 10번 예. 거래가 돼도 예. 돈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돈이 흔히 일본 고령화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이 왜 돈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일본식 다다미 밑에 놓어 네네네. 그 전황이라 그러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집을 사버리면 우리가 돈이 묶여버리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저걸 이렇게 지금 이제 상법 개정하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이렇게 지배 구조를 네. 바꾸고 이런 것도 그 돈을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시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네.
주택에 말씀하신 건 주택에 쏠린 그 돈을 네. 조금 풀어보려고 지금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확 조정해버린 네. 627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단 나타나긴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아니 근데 집 대출하는데 6억이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지역민들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왜 6억인지? 지금 뭐 주택 정책 뭐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높이거나 이제 금리 높이면 또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집이라는 게 뚝딱 지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은행 창구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음.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효과는 끝내줍니다. 네. 당장 빚을 못 내서 빚을 내서 집을 못 사니까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행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억 원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서울의 중위주택이 이제 평균 가격보다 서울에 집이 100채 있다면 딱 50번째 있는 집의 가격이 네. 지금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딱 중위 가격이네요. 네, 예. 11억 원인데 한 중산층이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한 10년 정도 모으면 네. 연봉이 뭐 두 부부가 합쳐서 뭐 1억이든 1억 5천이든 한 5억은 모을 수 있다. 1년에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5억의 종잣돈이 음. 있고 중위주택 11억 원짜리를 살려면 대출을 6억 원 받아야 합니다. 되니까.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네.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중산층이 중간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사는 것까지는 허용해 준다. 아하. 그 이상은 무리하게 돈이 설령 있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마라. 그게 너무 네. 수요를 부추긴다. 우리 흔히 가수요로 갑니다. 수요가 넘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저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집에 올인돼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도 네. 대도시 집값은 비싸지만 네. 우린 정말 집에 몰두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수요를 대출로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6억이 제한으로 됐군요. 네, 근데 자 조금 더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 네. 새 정부 출범하고 한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잠깐 볼게요. 잠실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세금이 말도 못하네요. 네. 한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155만 원이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네. 이런 기사인데 저는 사실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아는 분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정도 집을 살 정도면 네, 155만 원. 저 아파트가 지금 40억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왜 150만 원 못 낼 거면 왜 샀습니까? 이런 기사가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저 잠실주공 5단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과장하는 사례가 아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강남 3구하고 여의도 목동 쪽은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뭐 10몇 % 올랐지만 거의 웬만한 재건축 단지는 5억 10억씩 올랐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저 잠실 5단지 중에 하나인데 네. 저기 불과 한 12, 3년 전에 25억 하던 게 지금 40억 원입니다. 25억에서 네. 40억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랑 평가 차익은 10억 원 이상 올랐는데 예. 종부세로 12월에 150만 원을 내니까 예. 그 집주인이 한숨을 쉬겠습니까? 저도 그게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진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저 기자분이 저 집을 갖고 있다면 저가 한숨 쉬지 않는다는 걸 과거에 종부세가 처음에 언급됐을 때 예. 마포 레미안 프루죠. 마레프라 부르는데 이제 강북에서 비싸다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32평이 15억을 넘어가서 예. 굉장히 비싸다. 그 종부세에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기준이 강화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김 과장 종부세에 예. 신용카드까지 자르고 반찬수 줄여라는 유명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종부세가 예. 그 집값이 1년 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5억 원이 올랐는데 네. 그렇게 나온 종부세 60만 원이었거든요. 아, 꼴랑 60만 원.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 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내고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네. 신용카드를 자르고 네. 반찬수를 줄였다는 신화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종부세 저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또 종부세가 너무 이데올로기화되고 잘못 알려져서 왜 부자들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죠.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잘못 프레임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에게 이걸 잘못된 걸 설득하지 말고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재산세 그냥 얹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뭐. 네. 예. 재산세수가 종부세수가 많을 때는 한 8조 원까지 가다가 예. 지금은 한 2, 3조 원으로 줄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재산세 올려서 보유세를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부세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조금 내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부세랑 예. 보유세 부담 아까 그 40억짜리 주택이면 보유세가 네. 얼추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한 500만 원 많이 나오면 올해 좀 한 8% 오르니까 네. 6, 7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40억 원에 6, 700만 원이면 0.1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보유세 실효세율 실제 매겨지는 세금의 비율이 0.15%입니다. 미국은 2%에서 3%입니다. 0.2에서 0.3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캘리포니아는 3%입니다. 4억 40억짜리 갖고 있으면 1억 2천만 원을 연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내야 하네요. 네. 네네네. 그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감이 안 오는 네, 거예요. 뭔 얘기야 뭐 이렇게 하실 네. 수 있는데 이게 지방 부동산 상황을 보면 진짜 양극화 정말 심하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집값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방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네. 같아요. 보유세 부담이 많다. 그래서 소득이 없고 은퇴하신 분들은 뭘로 재산세를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느냐. 네. 근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다 30억, 50억입니다. 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아까 미국과 비교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1%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많이 내는 한 굉장히 고가주택, 반포에 이런 고가주택이 0.3% 내거든요. 0.3%.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1%까지 10년에 걸쳐서 올리려고 했고 네. 미국은 3%인데 우리는 지금 0.1에서 0.3인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좋은 지역을 점유하고 계십니다. 네. 오큐파 계속 안 나갑니다. 네네네. 팔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 주택 공급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선진국은 40대, 50대 그 소득이 피크일 때 그때는 이걸 감당하죠. 몇 네. 천만 원씩.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네. 그 집을 팔고 나갑니다. 네. 팔고 나가면서 주택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게 공급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렇죠. 선순환이 되는데 네. 우리는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올린다 그러면 또 국민적 부담이 특히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부자들 올리지를 걱정해서는, 못하고 예. 지금 정부도 결국 세법 고치지 않겠다고 공약을 예. 했으니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로만 강남으로만 수요가 몰리니까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역은 사람도 줄어드는데 돈도 서울로 빠져나오니 네. 지역 아파트가 가격이 네.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난달에 취재할 때 보니까 준공후 미분양 경남 네. 같은 경우에만 악성 미분양이죠. 이게 3천 가구가 넘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진짜 계속 꽁꽁 얼어붙어 있고 네.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3, 4년 후에는 풀렸거든요. 네. 그 정부가 또 매입도 해주고, 음. 네, 이제 그 조성 원가대로 네네네. 딱 지은 거 얼마 들었지, 딱 그 가격에 LH가 사줍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소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인구 감소나 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네. 우리 성장률도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3, 4년 후에 이 지금 중공업 미분양, 이른바 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네. 이게 풀릴 수 있을까? 네. 지금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매매 가격 지수 전국과 수도권 서울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서울 뭐 전국 수도권 서울에 또 지방 옆에가 네모나게 친 게 저희 그 지방이라고 특별히 네. 네. 표시를 한 건데 지방 아마 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훨씬 체감이 더 되실 네. 거예요. 저게 사실 0.12, 0.09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전월 대비 네. 것 같아요. 예. 네. 전월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서울만 강남만 서울은 400가구인데 네. 강남은 60만 가구거든요. 네. 그런데 온통 보도 보면 네. 강남밖에 없는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강남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보도를 네. 하는데 근데 서울도 일부만 올랐고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네. 서초구는 평균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평균이. 네. 서초구가 평균 10억. 13만 가구가 될 텐데. 네. 근데 도봉구는 10년 동안 3억
올랐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면 3억도 10년 동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그 오름세가 분명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가격 하락이 뭐 지방 대도시 뭐 부산, 대전, 광주,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산, 평택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남쪽은. 네네네. 그 위에는 이제 광교하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켜질 것 같아요. 예. 그다음 2차 저지선을 전문가들이 이제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판교, 분당이 무너지면 네. 서울까지 가격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방은 아주 공교롭게요. 네.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에 가장 잘 사는 동네에 한 5년 동안 네. 정고점이 14억, 13억이었던 아주 고가 아파트, 네. 해운대에 이런 아파트, 광주의 봉선동, 대전의 도룡동, 네. 공교롭게 다 지금 1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은 고가 아파트마저도 그 수요는 떨어지고 소득은 빨리 오르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가격이 분명하게 하락세를 보고 있고 네네네. 그것이 수도권 바로 아래까지 예. 서울 턱 밑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서울 중 어쨌든 근데 정부는 어쨌든 대책을 내놓으면 다 서울 중심의 네.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게 결국 그게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준다.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공급주의자 측면은 특히 건설업계나 계속 더 집을 지어야지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원하잖아. 강남에 집을 원하잖아. 더 높게 해서 지금 아까 나온 잠실주공은 종을 2단계나 상향을 해줘서 70층이 들어섭니다. 70층이요? 70층이. 예. 원래 서울은 33층이 기준이었습니다. 한강 기준으로. 이걸 50층을 하다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60 몇 층이 나와서 63빌딩보다 높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동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너무 올려줘서 네. 이제 재건축이 착공이 되는데 2만 5천 가구가 네. 3년 후에 5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2만 5천 가구 5만. 네. 예. 그렇게 많이 올려줬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주면 그 아파트들은 다 찰 거 아닙니까? 네. 한 가구가 자 목동이 2만 5천 가구에서 5만 가구가 됐습니다. 네. 2만 5천 가구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그러네요. 한강에서 텐트 네, 치다 살던 맞네요. 분들입니까? 네, 아니면 네. 베트남에서 옵니까? 다 수도권에서 오고 네. 또 다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한 가구를 늘려줄 때 지방은 한 가구가 빕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지방 부동산에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네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건축비가 올라서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줬습니다. 네. 일산이 169인데 300을 줬습니다. 네. 또 2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와 살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지방이 그만큼 비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사업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신도시 또 만들고 아파트도 공급 늘리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기 신도시야 뭐 그전 네. 그전 정부부터 준비하던 거니까 네. 이미 택지를 수용했고 네. 택지를 LH가 이제 조성을 해서 팔고 있으니까 네. 상기 신도시는 가야 하지만 신도시 정책은 정말 그만해야 합니다. 음.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2013년에 네. 택지개발촉진법 우리 이렇게 신도시 지을 테니까 여기 살던 주민들은 땅값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세요라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네네네. 획적법을 폐지했습니다. 예. 집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네. 그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근데 갑자기 네.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한?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건 네. 약간 과장돼 있고 이데올로기처럼 돼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네. 집을 지어야 한다. 네. 어디에? 서울과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네. 지방 집값이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빨아 올려지는 지금 대전이든 광주든 부산이든요. 구도심 옆에 가보면 지역에도 신도심이 다 새로운 네. 신적이 있죠. 네. 새로운 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가 구도심의 수요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음. 새로운 수요가 나오려면 예, 네, 네. 그러면 뭐 새로운 기업이 오거나 인구가 유입돼야 하거든요. 그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잖아요. 신도시는 진짜 그만해야 합니다. 일본의 도쿄 옆에 다마 신도시라고 있거든요. 예. 40분 거리에 제가 예. 가봤는데 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 못 드리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다마 더. 신도시 한번 네. 가보면 우리 신도시 정말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마 신도시에 정말 비쌌던 아파트가 네. 지금 한 층에 예. 일본은 복도식이 많거든요. 예. 한 층에 2집 정도 살고 이렇습니다. 다 비어 있고요. 네. 그 얘기는 연장 방송하면서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일단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자 저희가 또 특히 지역 소생 연구소니까 이 질문은 꼭 네. 드리고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새 정부 이 지역의 공동화를 막으려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적어도 이 우리 청년들이 네. 집 때문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서울로 빠져나가는 일 없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유, 네, 제철, 포항의 제철 뭐 여러 산업들이 지금 중국에 따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여수, 울산, 군산, 구미 구미도 전자단지 빠져나가고 네. 이러면서 다 힘들고 네, 여기에 새 어떤 산업이 들어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소프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예.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부산 네. 같은 도시는 일본이요. 네.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 겪으면서 음. 일본이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말고 세 번째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뭐죠? 관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늘려가야 하는데 예, 마산에도 바닷가가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마산 앞바다 마산 있고 진해도 있고 뭐 했죠. 창원 앞바다 바닷가 가면 이렇게 네. 예를 들어 네. 바베큐 구울 수 있게 이렇게 공원에 해서 이렇게 탁 하면 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우리가 갖고 가야 되죠. 예, 시드니 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냥, 됐죠? 그냥 고기만 사가면 됩니다. 맥주만 사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예.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음, 큰 경기장 짓고 도로 짓고 네, 지하철 짓고 이러면 또 좋아합니다. 그 국회의원 뽑아줍니다. 네, $10,000, 진짜 소득이 $10,000, $20,000대 이야기입니다. 음, 지금은 성장이 멈췄고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여가, 관광 그래서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35,000 국민들이 지방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나라에서 그거 해가지고 몇 푼이나 될까? 근데 그걸로 사는 네, 글로벌 도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그렇게 가야 하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인프라 일본이 1990년대에 우리가 똑같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 인프라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네. 다리나 이런 거. 심지어 10가구 있는 집에 다리 지어서 100가구를 만들자. 거기 지금 사람 살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사람한테 투자하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보러 들어오고 그게 이제 부가가치로 연결돼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10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 김원장 기자와 특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 사례 다마 신도시 얘기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다마 신도시가 예. 불과 2-30년 전에 예. KBS나 MBC 같은 데서 네. 취재 갔던 곳입니다. 야, 이렇게 신도시를 잘해놨고 아, 도쿄에서 얼마 예. 그리고 일본의 중산층이나 젊은 전문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던 우리로 따지면 분당 같은 예. 그런 도시입니다. 아하. 네, 예. 인구가 줄면 몰리죠. 예. 도쿄 한 곳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이런 신도시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공동주택입니다. 예. 신도시니까. 공동주택은 밀집 상가와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동대문 상가 같은 데 갔을 때 한 층에 뭐 5층에 딱 올라갔는데 상가가 군데군데 이가 빠졌어요. 그럼 왠지 장사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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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북적북적해야죠. 네, 네,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10%가 줄잖아요. 그러면 일단 관리비가 10%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남은 예. 90명에서 10명이 빠져나갔으면 90가구에서 똑같은 전기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네. 엘리베이터 예, 비용도 예, 마찬가지고 예. 경비 아저씨들 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단지가 사람이 사라지고 단지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예. 상가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도시가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도쿄 옆에 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그렇게 다마 입주자가 신도시는 거의 진짜 어떤 지역은 유령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네. 있는 신도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를 들어 인천 서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 야 누구누구 지사가 네. 잘했다. 거기 정말 잘 지어놨더라. 대학도 글로 이전하고 예. 누구 시장님이 그거 잘했더라. 그 절대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는 잘한 것일 수 있지만 보십시오. 송도와 영종, 청라 신도시가 있는데요. 인천에. 여기가 수만 가구가 들어서면 서울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잘 사지 않습니다. 예. 주로 김포나 인천의 구도심의 중산층들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워낙 새로 신도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리로 네. 이사를 가죠. 예. 문제는 이제 서구 같은데 구도심도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럼 이제 재건축을 해야지. 네. 분양가가 나옵니다. 용적률도 적당히 올려주고요.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 서구에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은들 서울 사람들이 잘 가서 사지 않습니다. 인천 사람이 사야 합니다. 네. 인천 사람이 사기 위한 자본이 숙성돼 있었을 텐데 주택을 위한 집집마다 그 돈을 저축했을 텐데 네. 어디다 썼겠습니까? 신도시에다 써버린 거예요. 구도심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충장로에 갔다 온 사람이 네네네. 영화 세트인 줄 알았답니다. 광주는 충장로와 금남로 옆에 붙어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예. 영화 세트란 그러니까 왜 세트라고 느꼈느냐 물어봤더니 간판이 페인트로 칠한 게 아직 남아 있답니다. 네. 광주 시내 가장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광주에 있는 중산층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신도시를 만. 신도시로 갔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LH도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주에는 혁신도시가 네. 있고 진주 혁신도시에는 LH 본사가 또 있습니다. 자, LH 개혁 또 지역의 주택 실수요자라든지 이쪽에 좀 도움이 될까요? 한다면. 이제 이 대통령이 말한 건 LH가 너무 장사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LH는 거대한 임대주택을 짓고 예. 우리나라 한 5만 가구가 넘을 겁니다. 영구 임대만 해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구 임대 들어가시는 장애인이나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거의 5만 원, 7만 원 내고 사시거든요. 예, 한 달에 맞아요.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네네네. 집이라는 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LH의 빚이 뭐 아시다시피 수십조 원이고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조금 일부 만회하냐면 도시를 택지를 개간해서 건설사들에게 비싸게 팔면서 회수해왔던 겁니다. 네. 꼭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건설사들에게 비싼 택지 비용을 받으니까 건설사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론적으로 맞지만 이렇게 되면 LH는 아무래도 적자가 더 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졌잖아요. 제가 이게 LH 선정되는 날 예. 분당의 LH 본사에서 있었습니다. 아, 출입기자였어요. 그 당시에. 국토부 출입기자였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홍보 책임자분이 진주가 고향이었는데 예. 형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뭐 원주 좀 가급적 가까운 데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주가 고향인데도. 고향인데도 예.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그래서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예. 혁신도시 사업이나 다시 혁신도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앞서갔고 뭐 더할 나위 없었죠. 네. 근데 이제 행정 수도가 헌재에서 뒤집어지면서 그렇죠. 크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고 네네네. 지금 이제와 생각해 보니 10개 이렇게 도시 이 지역 소멸이 빨리 올지 몰랐죠. 10개 너무 많았어요. 네. 10개 너무 많았고 10개를 왜 했냐면 그 지역으로 가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각 주요 지역에. 도시마다 하나씩은 네. 넣어줘야 줄 테니. 그러면 이제 반발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주요 도시를 하나씩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 기관들이 전부 10군데에 나눠져 버렸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 하나, 백화점 하나 예.
문화센터 하나 있는 도시는 돼야 그 네. 도시가 자생력을 있는데 네. 10개로 나눠 놓으니까 10군데가 다 그 자생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진주도 그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너무 많이 줬다. 여러 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네. 로 해서 이게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임명했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개 혁신도시 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지역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전주의 혁신도시가 갔으면 네. 전주에 그래도 국민연금공단 분들이 집이라도 좀 사고 아이들 학교라도 좀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주 옆에다가 지었잖아요. 예. 이게 그때는 뭐 나쁜 의도로 예. 그랬겠습니까? 네. 뭐 LH가 땅 장사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 빨리 인구가 줄어들 걸 생각도 못하고 네. 지역이 이렇게 빨리 기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전주가 있으면 진주가 있으면 원주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자 해서 그 옆에다 지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기존 구도심마저 지금 네.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도심만 덩그러니 뭐 새 아파트와 네. 이렇게 있는 아주 기형적인 음.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죠. 음. 네. 이제 와서 보니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유튜브용으로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김원장 기자는 종부세를 내고 있나? 이거는 그 사람 자체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데 저는 운 좋게 네. 저희 세대는 집을 일찍 샀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냅니다. 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 단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올린 노동 수입 30년간 공기업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올린 노동 수입보다 제가 집을 사서 올라간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일부라도 네. 공공이 회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 맞죠. 일부라도 저는 공공이 저희는 회수해야죠. 특히나 공감하죠. 네. 예. 그래서 보이스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집이 좀 부담스러워져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이게 무슨 우리만의 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영국은 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은 그 100만 파운드니까 한 15억 이상 집을 사잖아요. 취득세가 14%입니다. 14%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사면 얼마입니까? 3억을 정도를, 취득세로 예. 냅니다. 이야. 그럼 그런 나라는 무섭네. 우리나라 언론의 표현대로 하자면 네.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징벌적 과세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을 혼내주려고 세금을 매긴다. 네. 우리 언론이 잘 쓰는데 예. 그럼 영국 정부는 100만 파운드 이상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그런 제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이제 국토 균형 발전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역 성장 정책을 좀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그러면 어디에 통 크게 쓰면 좀 좋을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생각.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 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근데 앵커께서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과거처럼 포항의 포항제철, 제2의 포항제철, 우리 고로가 식어가고 있거든요. 철강에 대한 관세가 50%로 확정된다면 더 빨리 식을 겁니다. 네. 냉정하게 말해서 새로운 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하고 조선 이렇게 몇 개밖에 남지 않아요. 방산 뭐 네. 그 정도. 예. 네, 방산. 어떤 뭐 사천이나 이런 데는 전투기 같은 뭐 어떤 산업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프랑스는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그렇죠. 프랑스에 가면 관광 유명한 말고. 도시들이 예. 반도체가 있습니까? 전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조선이 있습니까? 예. 뭐 방산이 있습니까? 프랑스가 무기는 좀 무기는 좀 그죠? 많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소득의 1.7배거든요. 어떻게 유지가 될까? 기본적으로 뭐 관광이란 이런 여력이 있죠. 우리도 그럼 관광 도시를 만들자.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삶이 풍성한 도시를 만들면 사람이 옵니다. 그게 경제로 이어집니다. 예. 사람이 한 명 와서 오늘 된장국이라도 하나 먹으면 그게 경제로 이어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관광도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죠. 안 돼도 저는 어느 정도는 특히 바닷가를 끼고 있는 네네네. 도시라면 창원처럼. 자본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서울에 소득이 높은 자산을 축적한 국민들은 돈을 쓸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가서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창원에 그런 조형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아까 뉴스 보다가 네. 저도 서울에서 기사를 잠깐 본 것 네. 같은데 네. 네. 싱가포르의 슈퍼트리. 슈퍼트리는 네. 그냥 슈퍼트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그 도시국가를 상징하는 그거 자체가 광섬윤가를 집어넣어서 네네네. 스스로 발전하게 만들어놔서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이고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가서 진주 가서 창원 가서 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양양이 그걸로 살잖아요. 예. 근데 여수가 케이블카를 놓으니까 모든 바닷가 도시가 케이블카를 다 놔버리니까 다 같이 케이블카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수 케이블카마저 망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 마이너스 되고 있죠. 네. 예. 서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홍대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다가 확 줄었습니다. 홍대 앞에 상가가 뭐가 있냐면 유니클로가 있고 뭐 사진 촬영하는데 배터리가 네. 뭐 핸드폰 케이스 가게, 네. 그다음에 저가 의류 가게 이런 겁니다. 그건 특색이 없네요. 색깔 잃어버린 거예요. 네네. 가로수길처럼. 예. 성수동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그럼 성수동 이야기만 하나만 예를 지난달에도 들면, 갔다 왔는데요. 네, 성수동은 딱 하면 빨간 벽돌의 공장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 남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다 오래된 공장들이 산업이 망가지니까 그걸 정말 예쁘게 꾸며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가구점이나 뭐 커피숍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카센터에서 진짜 엔진오일 정비하러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카센터 위에 보면 정말 샤넬 광고를 네온 사인으로 하는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죠. 네네네. 그런데 그 색깔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성수동에서 건물을 빨간 벽돌로 짓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아. 빨간 벽돌을 유지하려고. 그 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색을 유지하려면 좋은 그 전에 정책이다. 예. 색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마산의 색은 뭔가, 창원의 색은 뭔가. 음. 저는 부산의 색깔은 있다고 보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그걸 특정하지 못하지만 네. 일단 서울에 30년 살면서 친구들이랑 야 부산 가자 그러면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마산 가자 그러면 마산에 근데 일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방콕 특파원을 하다 왔는데 네. 방콕이 무질서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딱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콕은 파리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네. 오토바이 생각나고 북적북적하고. 무질서. 덥고. 예, 예. 제가 방콕에 3년 살면서 예. 이 도시가 도대체 뭔가 무질서밖에 음.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무질서가 사람에게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 왠지 매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색이네요. 그렇죠. 네. 좋은 식당들이 백화점에 쫙 있으면 그것도 좋지만 노점이 한 100개가 있으면서 5만 걸 다 파는 그것도 인간은 끌리거든요. 네. 색을 만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려면 정부 재정이 네. 인프라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예.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에 있는 바닷가에 그러면 시가 무료 탈의실과 샤워실 서울에서 오다 지나가는 사람도 발 좀 담그다가 씻고 갈 수 있게 하자. 네네네. 수건도 깨끗한 걸 마련해 놓자. 음.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노는데 왜 아까운 세금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사람한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 여기에 있는 여기도 체대나 미대나 음대 나온 아니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떠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여기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 아들은. 네네. 장애 아들은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 영화관은 청년들이 떠나니까 자꾸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한테 돈을 쓰면 됩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데리고 이번에 개봉하는 슈퍼맨을 F1을 보러 간다. 네. 이번에 개봉하는 슈퍼맨을 보는 대학생은 네. 5만 원을 지급한다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발달장애 아동은 영화를 보고 학생은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동네 가서 짜장면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네. 지역 그 짜장면 사장님은 또 10,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재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의원님들도 예. 아니 근데 김 기자 뜻은 알겠는데 영화 보는데 돈을 지금. 줄 수는 없잖아.
이게 알겠습니다. 소득 3,000불, 5,000불의 마인드에 갇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한 번 출연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미리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출연을 하시는 걸로 이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9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데 어휴, 한 말씀 해주시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회가 되면 네. 불러주시면 네. 기회가 되면 김경수 시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던데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전 정말 오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네. 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할 테니까. 아니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해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지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김 원장 경제평론가 겸 경제 전문 기자와 오늘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시개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 진짜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